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미얀마 현지에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특별 입국을 신청했습니다. 입국이 허가되면 미얀마의 불교 성지 쇠다곤 파고다에서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어제 개관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코로나19 시대 오프라인 복지에서 스마트 복지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린이와 어르신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세대 공존형 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열세 속에서 박영선 후보는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불교 우바이들의 신행과 교육을 담당하는 불교여성개발원 제11대 김선옥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선옥 신임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전국화와 국제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났습니다. 김영춘 후보에게 부산시장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 불교 인연과 지역불교 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미얀마 현지에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특별 입국을 신청했습니다. 스님들은 미얀마의 불교 성지 쇠다곤 파고다에서 미얀마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진행됨에 따라 군부의 진압 과정도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군부 유혈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는 4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소수민족 반군이 시민들을 보호, 연대하며 항전할 것을 천명하면서 내전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미얀마에 직접 들어가 살생과 폭력이 멈추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별 입국 신청을 위해 주한 미얀마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어제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는 특별 입국 신청자인 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해도 스님, 종수 스님을 비롯한 사노이 위원 스님들이 자리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자비가 사라진 지옥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교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것과 미얀마인들의 큰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미얀마로 입국 신청을 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쿠데타 전에는 입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3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쿠데타 후에는 한 달 정도가 걸려 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몽 스님은 주한 미얀마 대사관이 스님들의 입국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빠른 답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국 신청서에는 군인의 손에 든 총을 연꽃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지에 가 기도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기를 멈추고 군인, 노동자, 시민들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부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한 미얀마 대사관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입국이 허가될 경우 스님들은 부처님 머리카락이 봉안된 것으로 알려진 양곤의 불교 성지 쇠다곤 파고다에서 기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혈 진압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드릴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어제 개관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오프라인 복지에서 스마트 복지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노인 오정자입니다. 나는 서울노인 이경자입니다. 나는 봉사를 통해 행복한 지금을 살고 있는 서울노인 박인섭입니다. 65,740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이름에 고유한 색을 채워 넣는데 노력하고 있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2001년 4월 문을 열어 어느덧 20살의 청년이 된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어제 개관 20주년 기념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노인의 일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좀 더 똑똑하게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 노인복지센터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의 중점 사안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알고 새롭게 만들어갈 노인을 지향하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제일 가는 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면서 센터장 희우스님은 어르신들의 삶에 문화가 물들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올해 14회째 서울 노인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영화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최대 출품작 수가 경신되고 국외로도 저변이 넓어지며 국제영화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탑골 미술관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실버 도슨트로 역할을 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만남, 활기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이 선배 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노인복지에 문화복지를 물들이면서 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 원력으로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보내온 20년이 발전을 위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린이와 어르신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세대 공존형 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열세 속에서 박영선 후보는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무상급식 등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어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4명 데리고 저하고 5명 이상은 못 모여요. 아이고 5명밖에 못하네. 예. 아직도 그게 안 풀렸죠? 예, 안 풀렸습니다. 아유 답답들 하시겠어요. 15개월 이상 놀았잖아요. 온오프 믹스 형식으로 진행된 노인복지정책 간담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진입에 안심 워치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독거 어르신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해 질병과 빈곤, 주거 불안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세대 공존형 복지센터를 설립해 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디지털 갭을 줄여 보람과 일자리까지 챙겨 건강한 일상을 챙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어르신 복지관이 한 공간 내에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부터 어르신들의 이 모범적인 지도 아래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복지시설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에 신바람이 나도록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깜짝 공약도 내놔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처우 개선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 부족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금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직원이 더 이렇게 좀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 서울시장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전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21.5%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46.7%로 31.3%의 박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막판 열세 후보를 응원하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어 오 후보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4.7 재보선의 여론조사 결과 공포가 금지돼 깜깜이 선거에 접어들면서 엿새 앞으로 다가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김선옥 불교여성개발원 제11대 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선옥 신임원장은 불교 여성개발원의 전국화와 국제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임식 현장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 우바이들의 신행과 교육을 담당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제11대 원장으로 선출된 김선옥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 이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38년간 교사로 재직한 김선옥 신임 원장은 2013년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에 선정돼 2년간 차수장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대학 시절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회원으로 이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는 등 불교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선옥 원장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우바이들의 IT 역량을 높여 불자로서의 자기 발전과 실천불교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 목표인 지혜롭고 자비로운 단체가 되어서 불법의 확산과 불교 여성의 발전에 작은 힘이지만 김선옥 원장은 이날 불교여성개발원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포부로 밝혔습니다. 앞서 불교여성개발원 경남지원 창립과 국제교류 등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지난 2년간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0주년을 비롯해 청소년 교정교화 등 단체 성장을 이끈 김회숙 전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외 활동 부족에 따른 아쉬움을 소회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김선옥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우바이들이 역량을 결집해 불교여성개발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큰 은혜를 입으며 원장 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취임식에는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 의원과 여성불자 108인회 회원인 정각회 수석간사 조명희 의원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임 원장단으로부터 여성개발원 깃발을 건네받은 김선옥 신임 원장은 부원장 임명 등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 미술 작가들의 성장 무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제31회 운영위원회 7명이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스님과 안귀숙 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실장, 이진형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이재순 국가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등 7명을 제3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 위촉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반백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전통 있는 불교미술대회로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서울 마포 석불사가 제179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어제 사업국장 원걸 스님과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불사에서 현판식과 함께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원걸 스님은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템플스테이 사찰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륜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선과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과 소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이 되려면 참가자 20인 이상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과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지도법사와 실무자가 배치돼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에 용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용주 스님에게 포교연구실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시대에 맞는 포교 종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주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3위계를, 2001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홍보국장과 문화국장,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쁜 일정에 놀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셨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 고향이 너무 힘듭니다, 요즘. 위기의 부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후보님 부산을 살릴 경제시장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그 주된 공약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완공, 이 1호 공약입니다. 2월 달에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한 7조 5천억 이상 들어가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2030년 세계 엑스포 전에 완공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속도전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자 그러면은 역시 힘 있는 여당 시장이 이번에 시장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지배하에 국회와 함께 원팀이 되어가지고 힘차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게 제 1호 공약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또 차별나는 공약이 있을까요? 이런 가덕도 신공항을 왜 이렇게 목을 매다느냐. 부산이 전성기에 비해서는 인구가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340만이 무너졌거든요. 이런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가속화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암담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24시간 화물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경제공항이 꼭 필수적이다. 이걸 마중물로 해서 IC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첨단 산업 기업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부산 경제가 살아나겠다. 이런 절박한 몸부림으로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자유구역을 북한과 원도심에다가 지정을 해서 인천 송도 신도시처럼 외국 자본 투자 또 합작 기업의 투자를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줘서 대거 좀 일으키는 게 저희들의 소망이고 제 공약입니다. 그 후보님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력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일을 가지고 계신데 왜 부산시장에 당선돼야 하는지 그런 당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2번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맞추어서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면모가 달라지는 그런 어떤 수도인데 거기에 반해서 제2도시라는 부산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고 경제적 활력은 죽어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정치인으로서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그런 사람으로서 이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제가 뛰어들어서 투신을 해서 현실을 개척하고 바꿔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이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산시장에 만약에 당선되시면 이제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1년 2개월이죠. 예, 엄청나게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확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선 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완성하겠다 그랬는데 그 완성의 시간표를 착공 설계 작업이나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시간표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29년 완공에 이르는 그런 일정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2개월 임기 동안에 가덕도 신공항의 착공 시간표, 두 번째는 2030년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엑스포 유치 결정은 23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장이 올해와 내년에 바짝 노력을 해서 유치 작업을 부산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또 민간 기업들 이런 광범위한 연합을 만들어서 세계 엑스포 유치 대회를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또 자기 시장이 해야 될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원도심의 경제 자유구역을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해서 확정받는 일, 이것도 자기 시장의 중요한 임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 서민이나 청년, 청장년층들이 뭐 실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북한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국을 통해서 국세 지방세의 대폭 감면 혜택을 주면 외국 자본이나 또 국내 기업과의 합작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영종도까지 포함해서 10년 동안의 그 경제자유구역 혜택으로 외국 자본만 130억 달러 유치가 됐습니다. 국내 자본까지 치면 더 많죠. 그 반만 부산의 북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유치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부산 지역 경제가 확 달라질 겁니다. 일자리 많이 생기겠죠. 그런 일들을 당장의 숙제로 착수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그 후보님께서 그 보니까 부산의 한 스님께서 보천이라는 법령을 주셨어요. 보천.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후보님께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산 감로사에 해총스님이 계십니다. 우리 조계종의 포교원장을 지내신 원로 스님이시죠. 이 스님께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찾아뵈었을 때 호를 하나 주시겠다고 하면서 보배보자, 보배로울 보자에 샘천, 아주 뜻이 좋죠. 보천이라는 호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조금 무거워요. 그렇습니까? 쓰기가 보천, 김영춘, 보천 좀 무거워서 간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호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이건 자작입니다. 자작. 그렇습니까? 자작호를 가덕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덕. 가덕도 신공항의 그 가덕인데 뜻이 참 좋아요. 덕할 가자에 덕, 큰 덕자입니다. 덕을 더한다. 뜻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기도 조금 부드럽고 편하고 그래서 김가덕으로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선생님께서 주신 보천은 제가 평생 간직하면서 그렇죠. 조금 더 나이 들면 쓰겠습니다. 그 부산은 지금 불도 부산이라고 불립니다. 불자들이 엄청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만큼 불교세가 강한 곳인데, 그래서 불자들은 아마 그 후보님께서 불교 문화에 대한 인식, 그 불교 문화를 어떻게 정장할 것인가, 이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년고찰이 많습니다. 범어사를 비롯해서 오래된 사찰이 많은데, 그런 전통 고찰, 천년고찰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좀 신비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한 사찰 체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생활인들이 단기간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템플스테이, 또 생활선 운동, 생활선을 하는데 그 사찰에 와서 가끔씩 이제 좀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시내 포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는, 부산 안에서도 이제 뭐 범어섬 하더라도 접근성이 조금은 산속에 있으니까 시내 안에 가깝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포교원이나 뭐 생활 불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에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불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이나 또 관광객들도 와서 우리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4월 7일 날 선거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들 바라고 그 다음에 건투를 빕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